네, 지금부터 2023년도 국비유학 및 연수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비유학 담당 문덕재 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설명회 순서는 공고문 설명을 30분, 실시간 질의응답은 30분, 이렇게 총 1시간의 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안내 순서는 먼저 국비유학에 대한 개요, 두 번째로 국비연수에 대한 개요, 그다음 평가 방법, 선발 일정, 서식 안내, 유의사항, 주요 변경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후에 실시간 질의응답 30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선발 분야 및 선발 분야별 인원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국비유학 선발은 총 3개의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형, 꿈나래 전형, 기술기능인 전형의 3가지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반 전형은 3가지 연구 분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연구, 기초학문연구, 첨단산업연구 이렇게 3가지 연구 분야가 있고요. 연구 분야별 또 전공 분야가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역연구인 경우에는 개별 국가 및 지역연구, 특수외국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1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네, 기초학문 연구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3가지 전공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전공 분야별 4명씩 총 1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좀 달라진 점인데요. 첨단 산업 연구는 올해 명칭이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혁신 성장 동력 연구라는 연구 분야의 명칭에서 올해 첨단 산업 연구의 연구 분야로 명칭을 바꾸었고요. 전공 분야도 기존의 4개 분야에서 5개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주 항공 미래 모빌리티 3명, 바이오 헬스 분야 3명, 첨단 부품 소재 4명, 디지털 전공 분야 6명, 환경 에너지 2명, 총 18명으로 작년에 15명에서 올해 18명으로 선발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 전형은 총 40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예, 꿈나래 전형인 경우에는 일반 전형의 연구 분야나 전공 분야 어디든 응시할 수 있고요.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꿈나래 전형은 예전에 조서독청 특별 전형이라고도 불린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기술 기능인 전형은 마찬가지로 꿈나래 전형과 마찬가지로 일반 전형의 모든 전공 분야에 지원하실 수 있고요. 총 4명을 선발합니다. 이건 기술 기능인 전형 중에서 국비 유학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국비 유학생은 총 64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여기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국비 연수는 예, 차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총 6명 해서 기술 기능인 전형은 유학 4명, 국비 연수 6명 해서 총 1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부 전공은 제한이 없고요. 전공 분야 내에서 세부 전공과 유사한 분야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체능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데 예술 분야 중에서도 미술 같은 경우에 미술사학, 비교사학, 지역별 어떤 미술 분야 비교사학이라든지 이런 학문 분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위 취득 과정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학위 취득 과정이라는 것은 자격 취득 과정을 제외한 전공 분야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자격 취득 과정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의사 자격이라든지 로스쿨이라든지 변호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자격을 취득하는 목적의 학위 과정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국가 및 지역 연구의 중동 아프리카 응시자는
영국의 런던대 소아스에서 유학이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원래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든 아시아 지역이든 지역 연구는 해당 대륙의 지역 국가만 유학을 하실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중동 아프리카 응시자는 중동 아프리카가 아닌 유럽의 영국 런던대 소아스에서는 유학이 가능합니다. 요 세부적인 거는 추후에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능인 전형 최종 선발 인원은 지원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네, 국비유학 응시 자격 공통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대학 졸업자이어야 합니다. 전문학사는 지원하실 수 없고요. 8월 말 졸업 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령 제한 없고요.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이어야 됩니다. 이중 국적자의 경우 외국 국적을 입학 전까지 포기해야 합니다. 위 1항에 따른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은 지원하실 수 있고요. 이 학교장의 추천이라는 것은 학부 과정의 그 대학의 학교장 총장입니다. 총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학부 과정의 총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총장 추천은 직인으로 가름을 합니다. 예, 국비유학 응시 자격 추가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의 하나가 평균 성적 만점의 80% 이상인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올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국비유학의 사업이 근거 법령이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통령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성적 제한 조건이 폐지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이어야 지원하실 수 있고요. 2023년 4월 15일자 시험까지는 결과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꿈나래 전형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그리고 제10항에 따른 차상위 계층 그리고 올해 추가된 사항인데요. 제6조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자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추가된 사항입니다. 제6조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자도 지원하실 수 있다는 점, 이거는 꿈나래 전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들도 꿈나래 전형에 지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네, 꿈나래 전형만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공통 조건입니다. 외국어 시험 성적이 기준 점수의 하나 이상인 사람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학시험, 외국어 시험별로 최저 점수 기준은 공고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특수 외국어 관련해서는 한국 외대 졸업 자격 시험의 플렉스는 안 되고요. 플렉스 센터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국비유학 응시 자격 추가 사항 기술 기능인 전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 기능인 전형은 공통 사항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고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여야 지원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재직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직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재직 중임을 증빙을 하면 지원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기술 기능인 전형은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이어야 지원하실 수 있었는데 이 또한 올해 성적 제한에 대한 조항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기술 기능인 전형인 경우에는 4급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네, 외국어 시험 성적의 기준 점수는
하나 이상인 사람은 지원하실 수 있고요. 네, 국비연수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국비연수는 기 안내드린 대로 기술기능인 전형에서 국비유학이 있고 국비연수가 있는데 기술기능인 전형의 국비연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네, 비교를 해서 안내를 드리면 기술기능인 전형의 국비유학은 총 4명을 선발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기능인 전형의 국비연수는 총 6명을 선발합니다. 유학은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유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국비연수는 최대 6개월 미만으로 연수를 받는 과정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비연수에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자격 취득형이 있고 산업체 연수형이 있습니다. 2가지 연수형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이수하여야 된다는 점 양지 바랍니다. 네, 선발 분야는 아까 안내드린 대로 6개월 미만으로 자격 취득형 산업체 연수형이어야 하고요. 6명을 선발합니다. 재직 기간은 1년 이상이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술 기능인 국비 연수생도 마찬가지로 아래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고요. 국비 유학 기술 기능인 전형과 동일하게 특성하고 마스터고를 졸업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의 재직 중요인 자로서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령 제한은 없고요.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이어야 하고요. 미필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국외연수 참가에 따른 병력법상의 문제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중 국적자인 경우에는 유학기간 입학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요. 우대 사항은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기능장 이상의 자격 소지자, 자격 취득 과정 또는 산업체 연수 과정에 입학 허가 선 취득자인 경우에는 우대를 하게 됩니다. 네, 국비 연수 프로그램을 유학 기간을 연수 기간을 섭외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 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영국 런던에 있는 캐피털 시티 컬리지 그룹과 MOU 체결을 통해서 자격 취득형 그리고 산업체 연수의 프로그램을 개설한 대학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연수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 요 상단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하시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마 담당 교수님의 이메일인데요. 장성은 교수님인데 이메일 주소도 성은장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기를 가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연수 기간을 섭외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국비유학과 국비연수는 평가 방법의 항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국비유학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차 심사 서류 심사가 있고요. 2차 면접 심사가 있습니다. 1차 서류 심사인 경우에는 평가 항목은 한국사 시험, 외국어 시험, 학업 성적, 그리고 지원 전공 관련 대외 활동 실적, 그리고 국외 수학 계획서를 평가하게 됩니다. 각 항목당 배점은 20점씩 총 100점의 총점을 득하게 됩니다. 자, 2차 면접 심사는 3가지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선발 분야에 대한 기초 및 전문 지식 30점, 국가 간 사명감 등 정신 자세 30점, 책임감과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40점 해서 총 100점의 총점을 가지게 됩니다. 네, 국비연수는 1차 서류 심사에서 지원 분야 관련 대외 활동 실적 40점, 국외 연수 계획서 40점, 고등학교 학업 성적 10점, 외국어 시험 성적 10점, 총 100점을 득하게 되고요. 2차 면접 심사에서는 선발 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 지식 50점, 국가 간 사명감 등 정신 자세 30점, 책임감과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20점, 총 100점의 점수를 득하게 됩니다.
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취득 급수에 따른 차등 배점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취득 급수에 대한 차등 배점은 없고, 국비역인 경우에는 3급 이상만 취득하시면 만점을 20점을 득하게 되고요. 외국어 시험 성적은 취득한 점수에 따라서 차등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배점은 비공개 사항이라 공개는 못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대학원 성적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국비 연수인 경우에는 대외 활동 실적, 국외 연수 계획서는 평가 득점이 만점의 40% 이상이어야 하나, 출신 학교 학업 성적 및 외국어 시험 성적은 만점의 40% 미만이라 하더라도 합격자를 사정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비 연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네, 선발 일정 안내 드립니다. 네, 원서 접수는 먼저 저희 한국 유학 종합 시스템에 응시 원서를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입력하는 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2주간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편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 원본 서류들이나 증빙 자료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5월 20일, 5월 26일 소인이 찍히는 날의 접수까지 이제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등기 우편은 5월 26일 소인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참고로 5월 26일은 부처님 오시는 날이 아마 공휴일일 겁니다. 그래서 5월 25일까지는 우편으로 보내셔야 저희들이 인정이 접수가 된다는 점 꼭 늦지 않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류 심사는 6월 10일 날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외부 전문 평가위원들을 모시고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6월 16일 날 발표를 하게 되고요.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7일 날 2차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은 7월 14일 날 최종 합격을 발표를 하고요.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7월 21일 날 사전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는 꼭 참석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 외국에 있어서 참여가 어려운 분인 경우에는 가족분 중에 한 분 이상은 반드시 참여해 주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달라진 점은 예년에 비해서 한 일정들이 합격자 발표가 한 2주 정도 당겨졌습니다. 7월 말부터 이제 새 학기 유학 기간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준비를 위해서 7월 말부터 이제 출국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요. 올해 일정들을 한 2주 정도 예년에 비해 2주 정도 단축했다는 점 좀 변경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서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고문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 공고문에 붙어 있는 서식인데요. 서식 1은 체크리스트입니다. 제출해야 될 모든 서류들 그리고 전형별로 제출해야 대한 서류에 대한 체크리스트인데요. 꼭 오른쪽에 보면 본인 제출 서류에 서명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을 안 하고 제출해 주시면 어떤 서류를 제출했고 어떤 서류를 제출 안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명을 꼭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응시 원서입니다. 요거는 한국 유학 종합 시스템 스터디 인 코리아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저희 그쪽에서 온라인으로 응시 원서 접수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한 후에 완료가 되면 요거를 이 응시 원서를 다운을 받으셔서 출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력을 한 후에 사진을 붙이고 사진 위에 요쪽 사진 위에 대학 총장의 직인을 날인해 주시고요. 또 아래쪽에도 대학교 총장 직인을
날인을 꼭 받아 오셔야 됩니다. 받아서 우편으로, 등기 우편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요 총장 직인을 찍지 않고 제출해 주시는 경우에는 총장 추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가 돼서 실격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정부 수입인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체국 가서 구입을 하셔서 부착을 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인 경우에는 A4 용지로 출력이 되니까요. 별도로 첨부해서 제출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요점 숙지해 주시고요. 네,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고 선택 사항인데요. 해당 분야의 전공 그 분야의 어떤 교수님이나 아니면 학부 과정에 있었던 교수님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추천서 내용은 반드시 본인이 보지 않고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별지도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별지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식 4는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이고요. 요거는 총 4장 이내로 별지 포함해서 4장 이내로 별지는 없네요. 별지는 없고 4장 이내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대외활동 실적을 뭘 기재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뭐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지만 지원하시고자 하는 전공 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대외 활동을 작성해서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전혀 관련성 없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게 되면 평가위원들이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분야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와 관련된 대외 활동 실적을 증빙 자료를 갖추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증빙 자료는 주관기관이 발급한 공식적인 증빙 서류여야 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만든 서류는 인정이 안 되고요. 활동 주관기관이 발급한 공식적인 증빙 서류만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네, 국외수학계획서입니다. 국외수학계획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의 유학기관에서 어떻게 수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별지에 자기소개서는 2쪽 이내, 국외수학계획서 별지는 4쪽 이내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이는 이 화면의 양식은 표지입니다. 표지. 별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지는 별도로 있으니까 별지는 4쪽 이내, 자기소개서는 2쪽 이내, 그리고 표지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기능인 전형의 지원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또 제출해 주셔야 되는 서류가 중소기업 재직 경력표입니다. 네, 꼭 작성해 주시고요. 정빙 서류는 전현직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출력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요거는 뭐 기업에서 출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도 출력할 수 있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서식 7은 응시 제한 사항을 확인하는 확인서인데요. 본인이 꼭 꼼꼼하게 1항부터 5항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확인하는 확인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식 8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이고요. 꼭 이것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로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비동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국비 유학에 대한 서식 안내를 했고 지금부터는 국비 연수에 대한 서식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응시원서도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국비 연수는 총장 직인을 찍지 않습니다. 찍지 않고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는 점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 유학과 차이가 있습니다. 네, 유의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응시 제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져 있고요.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응시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자로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짜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고요.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유학 기수혜자나 비합격자도 지원할 수 없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공고일로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동선발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위 과정에 유학 중인 사람도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7월 14일이죠. 7월 14일인데 7월 14일 이전에 유학 중인 사람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유학 중이라고 하면은 입학을 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입학 허가를 받는 것은 유학 중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입학 허가서를 받는 것까지는 유학 중으로 보진 않고 실제 입학 수업 커리큘럼 상에서 수업 일에 해당되는 경우를 이제 유학 중인 사람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유학 중인 사람들은 지원하실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접수 기간 외에는 접수하지 않고요. 우편물 겉면에는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 원서라고 기재를 해주시고요. 국비유학생으로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응시 원서에 기재한 5개의 유학 대상 기관에서 입학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내년도 2024년 9월 말까지 입학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시험 합격이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꼭 강조해서 안내 드리고요. 직장인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유학 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유학 대상국, 유학 기관, 연구 분야의 변경은 불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유학 대상국, 유학 연수 기관, 연구 분야, 세부 전공 분야, 연수 분야의 변경은 불인정됩니다. 네, 합격 이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응시 원서상의 유학 대상 기관 불합격 및 전공 분야 지도교수 부재에 따른 변경도 불인정합니다. 유학기간 알선 및 비자 발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고 및 합격자 교육 시 안내한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안내 드리고요. 주요 올해 전년도와 달리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가장 크게 변경된 사항 중에 하나가 대학교 전과정의 평균 성적 만점의 80% 이상인 응시 제한 조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 성적이 80% 미만인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강조해서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꿈나래 전형인 경우에는 응시 자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득분위 3구간, 즉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대상자까지 응시 자격을 추가로 확대를 하였고요. 제출 서류는 여기서 좀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득실 확인서가 아니고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입니다. 자격 확인서. 공고문도 수정이 돼서 안내가 되었는데요. 꼭 유념해 주시고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이때 고지서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형식 성장 동력 연구는 첨단 산업 연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선발 인원도 기존의 15명에서 18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반면에 개별 국가 및 지역 연구는 2022년엔 13명이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연구는 총 13명이었는데 올해 1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합격자 연수 때 아마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학을 가서 첫 회차 장학금은 빠른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것으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유학국의 제외 공간을 통해서 학생에게 지급하던 절차였는데요. 올해는 첫 회차 장학금만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직접 지급한다는 점 올해 좀 변경되었습니다. 출국 항공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네, 그리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22년 12월 기준으로 유엔 생계비 지수를 반영해서 장학금액을 국가별로 정하였다는 점 작년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국비유학 선발 공고에 대한 개요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주요 질문에 대한 사항을 안내를 드릴 텐데요. 매년 많이 질문하시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시 자격 요건에 대한 문의로 주로 이제 하시는 문의가 학사 전공 학위와 지원할 전공은 다른 분야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내 석박사 취득자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해외 석박사 취득자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국내 대학 졸업자여야 됩니다. 2023년 가을 입학 예정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입학일이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여야 됩니다.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2023년 8월 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군복무 중인데 곧 제대합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대를 가능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은 땡땡인데 어느 분야로 지원해야 하나요? 지원자의 전공은 저희들이 안내하지 않습니다. 지원자의 전공은 본인이 선택을 해서 공고문을 참고해서 선택해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지원할 전공은 다양하게 기재해도 되나요? 전공은 하나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공은 하나로만 통일해서 물론 유사 전공은 가능하겠죠. 뭐 유학 기간에 따라서 뭐 경영학이라는 명칭을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마케팅 학과라고도 뭐 마케팅 전공으로도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유사한 명칭의 전공은 가능하지만 전공이 이질적인 전공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지원 불가한 전공이 있나요? 예, 전문 자격 취득하기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 안내드렸죠. 예, 유학 기관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유학 대상 기관에서 제1희망만 기재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에 한 개만 기재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외에는 유학 기간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총장 대신 학과장 직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졸업증명서 및 성적표에 발급일 제한이 있나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대학원 졸업증명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선택사항입니다. 요거는 참고로 정성평가 시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이 제한이 있나요? 네,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사본 제출이 가능한가요?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외국어 시험 성적이 많으면 유리한가요? 동일한 외국어가 동일 외국어에 대한 가점은 없지만 타 외국어 성적이 기준 점수 이상이면 가점이 가능합니다. 외국어 시험 성적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외국어 시험 성적인 경우에 대체가 가능한가요? 공고에 안내된 시험에 대해서만 반영이 되고요. 다만 특수 외국어 시험 분야인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반영이 가능합니다. 발급일 제한 혹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발급일 제한과 유효기간은 없으나 1차 서류 심사를 위한 응시 원서 등 서류 등기 우편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자격증의 경우 급수에 따른 차등 점수 없다고 안내드렸죠. 대외활동 정빙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아야 되나요? 공고일 이전에 발급받은 서류도 제출 가능합니다. 대외활동이란 무엇을 기재하는 것인가요? 설명을 드렸죠. 논문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논문은 원본과 국문 요약서 1, 2매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원본을 뭐 반드시 제출하라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시다면 제출을 해서 뭐 어떤 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신다면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국외수학 계획서, 자기소개서의 별지 작성 요령이 있나요? 그거는 양식을 보시면 설명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12포인트 160% 줄간격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하였을 경우 추천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총장 직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천서를 써주신 교수님께서 현재 해외에 계십니다. 스캔해서 제출해야 되나요? 됩니다. 다만 지원자가 직접 출력하여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영문으로 되신 경우에는
번역본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래 내용도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추천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 선택사항입니다. 추천서 2부 이상 제출해도 되나요? 제한은 없지만 뭐 가산점은 없습니다. 추천서에 있는 분야와 학위 구분은 앞으로 수학할 사항을 기재하는 것인가요? 네,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와 학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의 경우 장학금 지급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지급 기간이 궁금합니다. 요거는 일반 전형인 경우는 최대 2년까지고요. 꿈나래와 기술 기능이 전형 합격자는 박사 과정인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박사 과정은 뭐 유학 기간이 길죠. 그래서 3년까지 가능하고요. 3년이 지나면 자비 유학으로 전환하셔서 학위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숨가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해소가 되지 못한 질문 사항은 여기 화면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로 질의를 해주시면 이메일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전화인 경우에는 앞으로 아마 전화가 많이 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년을 상황을 비교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화가 충분히 적시적으로 통화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메일로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이메일로 질의를 했는데도 답변이 늦은 경우에는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이메일을 보면서 빨리빨리 응대해 드릴 수 있으니까 먼저 이메일 먼저 주시고 답변이 늦어지시는 경우에는 전화로 또 질의를 해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질의를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음성 구두로 안내 드릴 사항들은 안내를 드리고 또 텍스트로 안내를 드릴 부분은 텍스트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사항이 좀 많이 올라왔네요.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국외 수학 계획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인가요? 네, 국문으로 작성합니다. 영문으로 제출 시 불이익도 없고 혜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제출하면 반드시 번역본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가급적 국문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공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원본 대조필을 받을 때 현재 석사 과정을 진행 중인 대학교에서 국가장학금 외부 수상 실적에 대한 원본 대조필도 받아야 될까요? 원본 대조필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인데 저희들은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 쪽에 확인을 받고 상의를 먼저 해주시기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무단으로 그냥 원본 제출하지 않고 사본 제출하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추천서는 따로 배점이 없습니다. 정상 평가 항목으로 반영되실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추천서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제출을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추가로 안내 드립니다. 최종 선발은 1차 심사 통과자 중 1차 심사 결과와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2차 면접 심사 결과만 고려되나요? 1차 심사는 1차 심사에만 활용이 되고요. 2차 심사 결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는 1차 심사 결과를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비자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안내 드리지 않습니다. 국비 유학생의 경우 예전에는 본국에서 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본국 거주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귀국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점 안내 드리고요. 그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외국에서 더 전문성을 쌓아서 나중에 훌륭하신 분이 돼서 본국으로 오셔서 더 많은 기여를 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귀국 의무 조항은 폐지하였습니다. 외국인 교수님이 아니라 한국인 교수님 분이 영어로 써주신 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작성해도 유효하나요? 둘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영문으로 써주신 것을 번역해서 번역본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영문으로 써주신 거에는 추천서에는 반드시 그 교수님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2년 동안 수학하면 8만 불인지 아니면 4만 불인지 1년간 드리는 금액이 4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연 3년간 뭐 최대 국비 유학을 확정을 짓게 되면 연 4만 불씩 총 3년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총 12만 불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빙 서류, 제출 서류 원본이면 상장 같은 거 복사해서 제출해야 되는지 상장 원본을 제출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만약 원본 제출하신 경우에 한 부밖에 없는 경우에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서식 9에 보면 원본 서류 반환 요청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해서 반환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추후에 반환해 드립니다. 원본 서류를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토플 성적 증명서 기관에서 직접 받은 걸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뽑은 PDF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토플 성적과 관련된 부분은 요거는 공고문에 질의응답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석사 과정을 졸업한 미국 대학에서 박사를 이어가려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학위를 반드시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또 여기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석박사 통합 과정에 대한 지원이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들도 많으시는데요. 석박사 통합 과정도 지원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석사학위 과정이든 박사학위 과정이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합격 효력이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석박사 통합 과정인 경우는 석사학위 과정으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학위 과정으로 하신 경우에는 석사가 1년 안에 박사 과정으로 입학 허가를 받아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1년 안에 박사학위 과정에 대한 입학 허가를 취득하시지 못하는 경우라면 석사학위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네, 외국어 시험에 관련돼서 차등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거는 뭐 내부 배점 평가 배점에 대해서는 안내 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저희들이 의학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유형별로 배점을 유사 수준으로 배점을 정해서 부여한다는 점, 그 정도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학업 성적이 폐지가 되어 있는데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지원 조건에 폐지가 되었다는 것이지 평가 항목에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평가는 하도록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입학 허가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합격한 이후에 입학 허가를 취득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그 대신 2024년 9월 말까지 입학 허가를 취득해서 국비학을 확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만약 1년이 2024년 9월 말까지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합격 효력은 상실됩니다. 동일 외국어라는 것이 영어의 경우 기준점만 넘으면 20점 동일 점수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차등 점수 부여한다고 얘기 드렸죠. 일반 전형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경쟁률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일반 전형도 2년인데 박사로 가면 3년 주시나요? 예. 일반 전형도 박사로 가면 3년을 국비학 기간으로 확정을 할 수가 있고요. 최대 3년까지. 다만 미국, 영국, 캐나다는 2년까지 일반 전형은 가능합니다. 대외 활동 중 제일 저자가 아닌 논문에 대해서도 똑같이
원본과 공문 요약본을 첨부하면 될까요? 네, 첨부하시면 평가위원들이 적절히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이 많네요. 몇 년 전에 지원해서 1차 서류 전형까지 붙었던 금년도 지원 희망자인데 혹시 국외수학 계획서 및 자기소개서의 내용 좀 많은 부분이 같아도 되나요? 물론 몇 년이 지난 만큼 몇몇 부분들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최종 합격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지원했던 자료도 어,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 대상인 기간의 경우 국비학생 모집 최종 합격 시 유학 희망 대상 기간에 기입한 제1희망, 제2희망 순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없고 5개 기간 중에서 입학 허가를 득하셔야 됩니다. 변경은 불가합니다. 일단 제출하시면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 유념하셔야 되고요. 현재 관련 분야 연구센터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데 대외 활동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 분야와 관련이 있다면요.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명목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잠시만요. 이 화면이 공유가 안 돼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답답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요거는 채팅창은 저희들이 화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쉽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네, 어, 특수외국어 시험이 안내해 주신 곳에 시험 일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제출하실 수 없겠죠. 네,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지금 질문은 주로 이제 줌에서 질문하시는 질문 사항들만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텍스트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텍스트로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점, 네, 안내를 드리고요. 네, 유튜브는 텍스트로 댓글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줌은 지금 질의 주신 내용을 제가 채팅창에 질의 주신 내용을 읽으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후 지원을 할 시에는 박사 합격 시 받은 장학금의 액수도 장학금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후 지원이라는 의미가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요거는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외 활동 증명서가 없는 경우 기재만 하고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런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 서류가 제출이 돼야 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성적은 100점 만점 한산 점수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점수가 100점인 20점에 매칭돼 점수 계산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취득한 학부 성적을 저희들이 20점, 100점으로 환산해서 점수 부여를 합니다. 그렇게 배점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대학 성적은 100분율 점수, 즉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해서 작성하고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성적표도 100분율 점수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서류 원본을 빨리 제출하면 빨리 반환도 가능한가요? 반환까지 얼마 걸리나요? 반환은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빨리 제출한다고 해서 빨리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요. 1차 서류 심사가 끝나고 합격하신 분들은 반환해 드리지 못하겠죠. 면접 심사까지 끝나야 반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차 서류 심사에서 불합격하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반환을 해 드립니다. 네, 공무원의 경우 휴직을 하면 적은 금액이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장학금을 받는 것에 제한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요 사항은 저희들이 장학금과 중복수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경우 참고로 공무원들에 대한 유학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비 유학 선발에도 지원하실 수는 있지만 가급적 공무원 대상 유학 프로그램에 지원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명목으로만 사용 가능한가요?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생활비와 등록금을 학비를 포함한 총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분해서 쓰진 않고요. 본인이 그 총액에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석사 과정을 졸업한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없으면 정성평가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있을지 없을지는 평가위원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이미 합격한 학생의 경우 합격받은 학교의 명성이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미 합격한 학생의 경우에는 지원하실 수 없고요. 이미 합격이라는 것은 입학 허가를 받은 학교라는 의미겠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유학대학의 명성이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입학 허가를 먼저 받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과 입학 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영향을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에 반영이 되실 수도 있고 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성평가라는 것은 평가위원들이 판단할 부분이니까요. 이미 합격받고 지원한 학생과 합격받지 않은 채로 지원한 학생의 경우 완전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하나요?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합니다만 방금 안내 드린 대로 위원들의 합의에 따라서 그건 반영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상의 계층으로 꿈나래 전형 지원했는데 그 후 유학 가기 전에 기준 중위소득 70%로 자격이 바뀌는 경우에는 꿈나래 전형 장학생 신분은 유지될 수 있나요? 유지되실 수 있습니다. 꿈나래 전형의 응시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다만 정빙을 꼭 하셔야 되겠죠. 정빙이 돼서 70% 자격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장학생 신분이 유지가 됩니다. 유학 희망 국가가 국비 유학생 선발 시험에 당락에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없습니다. 지원 학교의 학과가 수리 물리학과, 통계 물리학과, 바이오 물리학과 등이라면 세부 전공은 물리학으로 기재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구체적인 학과명을 기재하고 전공을 완전 통일해야 하나요? 이건 아까 안내 드렸다시피 유사 전공인 경우에는 대표 전공을 하나를 기재하시되 유학 기간을 적으실 때는 학과를 기재하는 난이 있다면 그 대학의 학과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겠지만 잠시만요. 저기 응시 원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유학 기간을 적는 난에는 학과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 전공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일해야 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물리학과 관련된 유사 전공은 상관없지만 뭐 천문학이라든지 전혀 이질적인 전공을 2개를 적는 것은 불가합니다. 장학금 지급 장학생 합격 시 장학금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가급적 빨리 드리기 위해서 정해진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빨리 진행해 주시면 장학금을 지급받는 시기도 빨라집니다. 박사 합격 후 지원 시, 박사 합격 시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의 액수도 장학금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주나요? 그 장학금은 중복 수혜로 보는 사항인지 중복 수혜로 보지 않는 사항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중복 수혜든 중복 수혜가 아니든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합격한 이후에 중복 수혜라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중복 수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고요. 중복 수혜라고 보지 않는 장학금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장학금, 정해진 장학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격 불합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외 활동에 직장 경력도 포함될 수 있나요? 포함될 수 있죠. 뭐 대외 활동은 제한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와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어떤 사항이라도 기재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중복 수혜가 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 그 홈페이지에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 국비유학 선발 파견 업무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들어오시면 저희들 보는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보면 업무 처리 지침이 있는데 업무 처리 지침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그 사항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로 꿈나래 전형 신청 예정자입니다. 1년간 준비에 지원 조건을 맞추고 저번 달 해외 대학도 입학 서류를 넣은 상태입니다. 9월 입학을 목표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재정 증명을 위해 친척분들에게 검전 지원을 부탁하고 있는데 꿈날에 올해부터 소득 3분위까지 포함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선발 인원이 그대로라 기초수급자가 불리해진 걸까요? 소득 3분위 지원자분들이 많아지면 친척분들에게 검전 지원을 부탁을 할 때 경쟁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기초수급자라고 분리할 거는 없고요. 자격 조건이 된다라는 것 외에는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고요. 다만 꿈나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의 범위를 확대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경쟁률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불리하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불리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유불리와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교수님의 추천서의 경우 지원자 본인이 추천서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나요? 네, 번역하셔야 됩니다. 꿈나래 전형에 관련 소득 3분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기준표에 나와 있는데 금액 이하여야 인정이 되는 걸까요? 구성원 중 해외에 있어 납부되지 않는 인원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 납부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납부의 기준보다 이하이어야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초과한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중에 납부되지 않은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가족분들 거를 모두 떼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 가족 확인서에 가족분들, 그러니까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와 있는 가족분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모두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제출해 주신 분들의 건강보험료를 적절한 기준을 제시된 기준에 의해서 가구원 수와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추천서는 대학 교수만 가능한가요? 교수님만 가능합니다. 네, 교수님만 가능합니다. 직장 경력은 증빙 자료를 어떤 것을 제출하면 될까요? 직장 경력은 재직 증명서나 재직 경력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죠. 수학 기간이 16개월인 경우 연간 장학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나눠서 들어오게 되나요? 연 단위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 단위로 장학금을 지급하니까 만약에 9월에 만약에 유학을 시작하시는 경우 9, 10, 11, 12 올해는 4개월치를 지급해드리고 내년도에 12개월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나눠서 연 단위로 지급하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심사 합격은 세부 유형별 2배수 합격하나요? 네, 2배수를 합격합니다. 선발 인원의 2배수입니다. 선발 인원의 2배수를 유형별로 선발 인원의 2배수를 1차 심사의 합격자로
선정합니다. 외국 석사 과정 중에 다른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있어도 박사과정 국비유학 지원이 가능한가요? 다른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게 되면 중복수혜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복수혜 받은 만큼을 제외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4만 불을 지원하고 다른 장학재단에서 5만 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되는 금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외국어 분야 외에도 제2외국어 자격증 제출에 가산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시네요. 추천서 학교 명예 교수님도 작성할 수 있나요? 명예 교수님은 가능은 하나 재직 중임이 정빙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직 중이신 교수님을 우선적으로 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마 이외에도 구체적인 질의사항들이 많을 거로 사료가 되는데요. 아까 안내드린 대로 좀 더 구체적인 질의사항들은 이메일로 질의를 해주시거나 전화로 질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 주 3월 28일, 3월 29일, 3월 30일 네, 잠시만요. 화면을 조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방대학으로 번역별로 지방대학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대면인 경우에는 한 분 한 분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일정에 해당되는 3월 28일에는 충남대학교, 대전이죠. 3월 29일에는 광주 전남대학교, 3월 30일에는 대구 경북대학교, 4월 5일에는 부산대학교 이렇게 네 개의 대학을 직접 방문을 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대면과 비대면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대학교에 직접 오셔서 설명을 듣거나 질의를 해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저희들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원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꼭 도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을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국비유학 2023년 국비유학 선발 파견 공고에 대한 사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